자, 장고라고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장고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문서가 제일 먼저 뜨네요. 자, 여기가 장고 공식 홈페이지고요. 모든 장고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여기에 장고 튜토리얼이라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인스톨레이션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안내가 돼 있는데 같이 해봐요. 일단 첫 번째 파트. 자, 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랭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선택보다 URL에서 EN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KO로 바꾸시면 한글로 나와요. 그래서 장고 홈페이지의 문서에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는 걸로 맛을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대로 쭉 따라갈 거예요. 첫 번째, 장고로 앱을 만들어 보자. 파트 1. 예제로 배워봅시다. 간단한 설문조사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 요걸 따라가 보자. 파트는 두 가지라고 해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설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관리자가 설문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사이트. 우리 그 설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설문 주제가 있고 거기에 선택되는 항목이 있을 텐데 이런 설문 주제들을 보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이런 설문 자체를 등록할 수 있는 관리자 사이트,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일단 장고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한대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확인 한번 해보면 리눅스나 맥에서는 명령을 이렇게 써라. 앞에 쉘이 달러가 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윈도우즈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쪽으로 눌러보면 꺽쇠가루로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버라고 하죠. 파이썬의 -m의 장고 버전.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 지우고 설치부터 다시 할게요. pip 리스트로 설치된 라이브러리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장고를 삭제. 삭제가 되면 없어졌고요. 장고 홈페이지에 있는 명령어 이렇게 써보면 no module named 장고라고 장고가 없는 상황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죠. 장고가 설치되어 있다면 버전이 확인될 수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no module named 장고라고 나온다. 현재 이 튜토리얼은 장고 4.2 버전을 위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파이썬 버전은 3.8 이상 버전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설치한 파이썬 버전이 3.8보다 낮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버전에 맞는 다른 튜토리얼 여기 오른쪽에 보면 문서 버전이 있어요. 저는 이 문서 버전을 언제였니? 1점대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점대로 바뀌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었고 잠시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더니 3점대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다가 다시 강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갑자기 4점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버전이 계속 올라가요. 여튼 버전을 잘 맞춰서 진행해야 되고 혹시 장고를 제거하고 다시 장고를 설치하려면 이걸 참고하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근데 따라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장고 설치부터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ip install 장고. 만약에 특정 버전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는 쓰고 뒤에다가 몇 번째 버전을 쓰겠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해당 버전의 장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신 버전 4.2. 그래서 장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나는 가상 환경이 불편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가상 환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보셔도 돼요, 가상 환경은. 처음이라 좀 생소한 거지 가상 환경 별거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됐으면 pip 리스트 해서 장고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이썬 모듈 장고의 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버전이 보일 거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 파이썬을 통해서 설치한 모듈은
파이썬이 설치된 폴더에 lib에 사이트 패키지스라는 폴더에 설치가 됩니다. PIP를 통해서 외부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면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구나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안에 코드 구경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데 분석하러 들어와 보면 그냥 코드 구경하러 들어왔는데 클래스 나오죠. 뭐 상속했다고 나오죠. 안에 생성자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이썬의 거의 대부분 모든 문법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막 데코레이터도 있죠. 이거 분석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움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스크립츠라고 하는 폴더에 장고 어드민이라는 실행 파일도 하나 생겨 있고요. 파이썬을 설치했을 때 꼭 환경 변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 C 드라이브의 파이썬 폴더에 파이썬 311 스크립츠라고 하는 폴더가 환경 변수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C의 파이썬에 파이썬 311이라고 하는 폴더까지가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경로가 등록이 돼 있어야 해요. 이 두 개의 경로.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이 스크립츠는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PIP라든가 아니면 장고를 설치했을 때 같이 들어오는 장고 어드민이라든가 이런 뭔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실행 파일들이 거기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 변수에 두 가지 경로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파이썬을 설치하실 때 환경 변수 패스에 해당 경로를 등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등록하시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장고가 설치가 되면 장고 빼기 어드민 요 프로그램 이 녀석을 어디서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행해 보니까 도움말이 나오죠. 장고 어드민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그럼 요만큼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 장고가 준비된 거고 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자, 이어지는 건 프로젝트 만들기래요. 장고를 처음 사용한다면 초기 설정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장고로서 동작되는 프로젝트는 이걸 구성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야 되는데 DB 설정도 필요하고 장고를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 앱을 위한 설정들,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령창에서 cd change 디렉터리를 해서 코드를 저장할, 즉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장고 어드민을 통해 스타트 프로젝트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적는다 라고 하죠. 맥이나 리눅스에서도 쉘만 다르지 명령어 다 똑같아요.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업용 디렉터리 장고라는 폴더를 저는 만들었어요. C 드라이브의 장고 여기로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잘 이동하시면 돼요. cd 여기로 가자. 자, 그리고 나서 요 명령어를 실행해 봐라 라고 하죠. 장고 어드민 하고 뒤에다가 스타트 프로젝트 하고 마이 사이트라고 만들래요. 땅 해주면 마이 사이트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셨죠? 만약에 명령이 동작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사항들 이거 조심하세요. 프로젝트 생성 시 파이썬 또는 장고에서 사용 중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 그리고 테스트 이걸로 앱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꼬입니다. 자바에서는 자바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거나 패키지를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자바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바라고 만들어야지. 파이썬 공부하고 있으니까 파이썬이라고 만들어야지. 테스트용 심심해서 만들어 보는 거니까 테스트라고 써야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파이썬이라는 이름으로 뭘 쓰고 싶으면 뒤에다 숫자를 쓰세요. 차라리. 앞에 말고 뒤에다가. 자바 1,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버리면
이게 이름으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겠죠. 테스트도 테스트 01번 뒤에다 숫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약어의 충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PHP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건데 프로젝트 지금 마이 사이트라고 만든 겁니다. 마이 사이트라고 만들었고 그러면 그 폴더 안에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은 폴더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앱입니다. 앱. 얘는 프로젝트고 이건 앱이에요. 같은 이름이라도. 그리고 manage.py라는 파일이 있고 그 프로젝트 앱 안에 이런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마이 사이트 안에 매니지가 있는데 마이 사이트가 또 있어요. 얘는 프로젝트고 얘는 앱이에요. 그래서 폴더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 있죠. 자, 각각 설명들이 나와 있네요. 마이 사이트는 프로젝트를 담는 공간입니다. 장고와 아무 상관없으니 아무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 여기 들어가면 마이 사이트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프로젝트 폴더의 이름을 바꾸는 걸 권장합니다. 저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rename my site를 프로젝트 01번이라고 이름을 변경할 거예요. 뭐 여기 그래픽 환경에서 여러분이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또는 F2 눌러서 이름을 변경하셔도 되고 저는 명령어로 어차피 진행을 하니까 프로젝트 만들고 그냥 바로 이름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실행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면 마이 사이트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간다. 자, manage.py는 장고 프로젝트와 상호작용하는 명령어 유틸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쓸 거고 마이 사이트라는 앱 디렉터리에는 파이썬 패키지들이 저장된다. 거기에 mySite.url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디서 접근하게끔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mySite 안에 들어있는 init, settings, urls, asgi, wsgi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init은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예전부터 만들어졌던 전통적인 파일이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settings는 이 장고 프로젝트 전체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얘가 핵심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일이에요. 그 다음 URLs는 장고를 공부할 때 URL conf, URL 설정, URL configuration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파일이에요. 제가 처음 장고를 공부할 때 신경질나 죽겠던 게 이겁니다. URL conf를 설정하래. 근데 파이썬 파일에 urls.py가 있어요. URL conf가 없어. URL 컴프에다 설정하라는데 URL 컴프가 없다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난다고.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안 그래도 헷갈려 죽겠는데 URL 컴프 그러면 그냥 URL을 설정하는 파일이고요.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의 이름은 사실 이 기본 앱 제외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들을 제외하고 나중에 추가하는 파일들은 이름을 다 내 맘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 때 URLs는 내비두고 나중에 앱을 또 추가할 거예요. 앱을 추가하면 그 앱에도 URLs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만들 때 이름을 다른 걸 써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장고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래요. 마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명령어를 입력해라. 자 여기서 마이 사이트로 이동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 튜토리얼 상에서는 이름을 바꿔도 된다였지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마이 사이트 디렉터리로 이동하라. 그리고 manage.py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manage.py가 있는 위치로 가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01번 폴더 안에 들어가야 manage가 있죠. 그래서 cd하고 프로젝트 01로 이동하라 라는 뜻이 마이 사이트 디렉토리로 이동하라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그게 더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폴더 이름을 원래 마이 사이트로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래도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내부에 있는 애들이 중요한 거고요. 이 밖에 이름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파이썬 manage run server라고 입력을 해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면 이런 출력이 나올 거다라고 하죠. performing system check하고 system check identified no issue. 이슈가 없었다. You have shipped. 자, migrate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나중에 건드려야 되고. 장고 버전, 세팅 파일이 어디 있는지 설정 파일. 그래서 개발 서버가 시작됐고 요걸로 접근할 수 있다.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드래그가 돼 있는 상태로 냅두지 마시고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드래그를 풀어주세요. 혹시 이게 드래그 돼 있으면 풀어놓습니다. 다음과 같은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DB에 변경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경고는 무시해도 됩니다. 간단히 다룰 거래요. 나중에 저는 조금 더 볼 거고요. 자, 장고 개발 서버를 시작했고 순수하게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웹 서버이다. 즉 지금 우리가 실행시킨 run 서버 명령을 통해서 동작하고 있는 이 내용 있죠. 이거 파이썬으로 만든 거고요. 간단하게 만들어진 단순 요청 처리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란 소리예요. 실제로 어디 사이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리퀘스트, 리스폰스 해줄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서 테스트용 서버로 사용하도록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런 서버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죠. 아파치와 같은 다른 운영 서버를 구축해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실행 중이라는 것 자체가 서버가 동작 중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상에서 TCP 프로토콜 8000번을 열어놓고 지금 리스닝 중이에요. 리스닝. 포트를 열어놓고 손님이 오길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주소로 URL 요청을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이 서버한테 요청이 들어가고 그 요청을 얘가 처리해서 결과를 브라우저에 돌려주게끔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코드는 서버가 처리하는 거고요. 그 처리된 결과를 브라우저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웹 브라우저잖아요. 보는 거. 그래서 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해봐라. 자, 브라우저를 열고 요 주소로 요청을 해보면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 포트 변경하기라고 하네요. 포트 변경. 기본적으로 8000번 포트로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되는데 변경하고 싶으면 뒤쪽에다 포트 번호를 지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버의 IP를 변경하고 싶다. 서버의 IP. 요 접속하는 IP를 변경해서 이것저것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든 IP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미의 IP를 써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런 서버는 자동 새로 고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요청이 들어갈 때마다 어떤 요청이 들어왔다고 요약해서 로그가 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 프로젝트 파일 중에 뭐 설정이든 뭐가 됐든 코드가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뭔가 수정이 됐다. 뭐 디버그 모드가 false였다.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냥 얘를 저장하면 리로딩해서 세팅즈가 수정됐기 때문에 다시 불러드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장고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물을 수정하면 알아서 수정된 걸 감지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조금 전에는 자동으로 리로딩을 했는데 명령 자체에 에러가 있다. 좀 전에 제가 설정했던 게 에러가 나서 아예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황이고요. 문제가 없다면 계속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자동으로 재실행을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설문조사 앱을 이제부터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네요. 이어서 설문조사 앱, 이제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장고에서 당신이 작성하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서 패키지가 구성이 된다. 기본적인 구조를 장고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린 코드만 작성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와 앱이 뭐가 다르냐? 프로젝트와 앱은 자, 여기서 앱은 블로그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설문조사 같은 앱 이런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별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고요. 프로젝트는 어떤 하나의 사이트 자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가 있고요. 카페가 있고요. 블로그가 있고요.
서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맞나요? 네이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네이버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네이버 사이트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네이버라는 사이트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독립적인 기능들이 있죠. 카페 관련 기능들, 블로그 관련 기능들, 검색 관련 기능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개념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네이버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다. 그 안에서 카페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번엔 다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다음에도 카페 필요하고 블로그 기능이 필요하고 그러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 앱을 여기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앱 단위로. 요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앱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데 명령어 요렇게 해서 매니지를 이용해서 스타트 앱 요게 앱을 만드는 거고요. 뒤에는 앱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네요. 자, 창이 요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고 현재 서버가 실행 중이잖아요. 요걸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브레이크 해서 종료하면 되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요 위치죠. 이 위치에서 파이썬 manage start app 하고 앱 이름을 holds라고 적어주시면 이 기존의 프로젝트 폴더에 my site라고 하는 대표, 이 프로젝트의 대표가 되는 앱이 있습니다. 요 앱 말고 설문조사를 위한 새로운 앱이 하나 추가될 거예요. 생겼죠? 그럼 지금 만들어진 이 앱은 이런 폴더 구조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더 구조는 이 투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의 앱의 홈이 된다, 집이다. 번역이라서 좀 그렇죠. 어쨌든 폴즈 안에 이런 식의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앱 하나는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녀석 자체로서는 독립된 앱이에요.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덩어리 하나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코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코드들을 작성할 때 여기서 작성하기 불편하니까요. 지금 이 프로젝트 폴더를 우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자. 그럼 딱 그 프로젝트 안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확장 있었죠, 확장. 파이썬이라고 검색했을 때 파이썬 익스텐션 팩이라고 해서 파이썬 관련된 확장팩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설치하시면 파이썬 관련된 것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장고와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일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해요. 요거 추천하고요. 그 외에 더 필요한 확장이 있으시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첫 번째 뷰를 작성하기. 자,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래요. 홀즈 앱의 뷰.py 뷰.py라고 하네요. 홀즈 앱을 한번 열어보면 뷰즈인데 뷰.py라고 해놨어요. 화난다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뷰즈 여기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손가락으로 쓰셔도 되고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죠. 자, 기존에 남아있던 요 렌더라는 함수 임포트 되어 있는 렌더 얘를 기본적으로 계속 사용하실 건데요. 요건 내비두고 응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HTTP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가 동작되는 개념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장고 HTTP에 있는 HTTP 리스폰스 응답입니다. 함수 이름 인덱스 얘가 받아야 되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고 이름을 리퀘스트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얘가 동작했을 때 return 하고 있네요. 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요청을 처리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리된 결과물을 이 리스폰스 객체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응답할 내용 중에 이런 텍스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게 뭐냐? 첫 번째 뷰다라고 하네요. 장고에서 뷰를 만든다. 뷰의 역할은 요청을 처리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장고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뷰입니다. 이 뷰를 사용하려면, 즉 인덱스라는 함수가 호출되려면 이게 언제 동작해야 되는지 URL 설정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URL 컴프라는 게 필요한데 이 URL 컴프 파일은 홀즈 디렉터리에
urls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 폴즈 디렉터리 안에 urls라고 하는 걸 만들라고 하고 있죠. 원래는 urls가 없었으니까. 자, 만들어 주죠. 폴즈 디렉터리에 new 파일에서 urls.py 다른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의미 전달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이런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했네요. 복사해서 역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미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패스 계속 쓰실 거고요. from import views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views가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이 views를 말해요. from 현재 패키지를 기준으로 해서 즉 이 앱 내에서 views라는 파일을 임포트 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을 가진 이 views입니다. 그래서 걔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 인덱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URL 패턴즈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리스트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브라우저에서 이 URL에다가 뭐라고 작성해서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청된 정보 안에 이런 request URL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뭐라고 요청했는지를 서버가 확인할 거고 그 확인했을 때 문자열이 빈 문자열이라면 그때 views에 들어있는 이 함수로 처리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결 지어주는 거죠. 좀 대충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카페에 알바로 들어갔어요. 자, 카페는 프로젝트고요. 알바 이름이 인덱스예요. 알바 이름이 인덱스.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은 인덱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애가 뷰거든요. 뷰. 하나 이상의 뷰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urls에다가 야 저기 손님이 저기요라고 하면 그때 이 알바생 인덱스를 이용해서 응대하겠다. 요런 설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정이 브라우저에서 이런 URL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함수로 해당 요청을 처리하게 하겠다. 연결 지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URL에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네임 속성이에요. 인덱스 경로가 뭐냐? 그러면 빈 문자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URL 경로에 대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단계는 최상위 URL 설정에서 최상위 URL 설정. 거기서 폴즈에 있는 지금 만든 URLs 모듈을 쳐다볼 수 있게 참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고 있냐면 마이 사이트라는 대표 앱의 URLs를 열어서 거기에 얘를 임포트하고 URL 패턴즈의 리스트에다가 include 함수를 이용해서 폴즈라는 요청 URL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은 이쪽으로 가서 해석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요렇게 한 줄 복사해 가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냥 쓸게요. 마이 사이트를 여시고 그 마이 사이트의 URLs에서 폴즈 앱과 관련된 요청 URL은 이쪽에 설정된 걸로 처리하도록 분할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야 이 앱을 다른 곳에 가져가더라도 URL 설정에 영향이 없겠죠. 만약에 이 폴즈 앱에 있는 내용이 동작할 때 URL 설정을 여기다가만 다 해놓으면 나중에 이 앱을 가지고 갔을 때 거기서 또 이 URL 설정을 따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각각의 역할은 각자가 할 수 있게 맡겨두는 걸로. 그래서 폴즈에 관련된 URL 패턴은 여기서 다 해결을 하고 그것을 대표 앱에다가 알려주는 역할. 자, 여기 URL즈에 패스하고 include하고 이렇게 두 가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장고의 URL즈에 있는 패스 그리고 include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 등록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위에다 추가를 하시던 아래다 추가를 하시던 별 상관없어요. 자, 패스 바로 열고 닫고 콤마. 자, 요청이 폴즈라고 요청이 들어온다. 그런 경우 include 함수에 폴즈에 있는 URLs를 통해서 처리하게 하겠다. 자, 얘가 대표예요. 여러분이 run 서버 하면 이 my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 정보가 어드민으로 시작되면 관리 사이트로, 폴즈로 시작되면 폴즈에 있는 URLs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게 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움말도 친절하게 써 있어요. example, 함수형 뷰를 이용하는 방법. 자, 뷰 파일을 임포트하고 URL을 URL 패턴에 추가해라. 뭐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뷰즈에 있는 홈으로 처리하게 하겠다. 클래스형 뷰를 이용할 때는 as 뷰를 붙여서,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URL 설정을 불러드리고 싶을 때는 include.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준비됐고요. 자, 언제 include를 사용해야 되나요? 다른 URL 패턴을 포함할 때는 include를 씁니다. 어드민 사이트 URL즈는 예외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index라는 이름의 함수형 뷰가 URL 설정에 연결됐습니다. 즉 URL로 지금 보시다시피 최상위에 폴즈라고 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이 URL을 해석했을 때 폴즈 관련된 거는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폴즈 안에 들어있는 URL즈에서 처리를 할 건데, 거기에 빈 문자열일 때 인덱스로 동작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URL이 해석이 돼서 폴즈에 대한 건 얘가 처리하게 했으니까 폴즈까지 까먹은 거예요. 여기까지 잘라먹고 그 다음 내용을 갖고 매칭을 시켜서 함수가 동작되는 이런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run 서버를 실행시켜봐라. 파이썬 manage run server 해서 다시 서비스를 구동시키고요. 만약에 여기서 구동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 에러가 있을 겁니다. 에러가 나는 부분은 메시지로 잘 보여줄 거니까 확인해서 수정하셔야 되고요. 다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동일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기본 페이지가 안 나와요. 기본 페이지가 안 나오는 이유는 어드민은 예외적인 앱이고요. 관리용 목적의 앱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 어드민 말고 기타 다른 URL 설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기본 페이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장고가. 근데 지금 URL 설정이 하나 추가가 됐죠. 그렇게 되면 기본 페이지를 안 보여줘요. 왜? 아, 얘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URL 컴프에 정의돼 있다 mysite.url즈라는 파일에 뭐가 폴즈로 요청을 하거나 어드민으로 요청하는 것 말고는 지금 어떤 요청인지 알 수가 없다. 404 에러 응답이 온 거고요. 그래서 주소창에 폴즈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작성해 놓은 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된 흐름을 제가 눈으로 보이게 최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열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탭을 볼 겁니다. 제가 코드 조금 수정할게요.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았음, 요청을 처리함, 그리고 나서 응답이 간 거거든요. 요거를 좀 더 극적으로 볼 수 있게 뷰즈에 가서 이렇게 수정해 볼게요. 프린트 아니고 인풋입니다. 얘가 동작을 했을 때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인 거고요. 그래서 요청을 받았고 받은 요청을 처리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엔터를 입력하기 전에는 파이썬이 동작하는 흐름이 멈춰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정이 되니까 다시 알아서 리로드 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동일하게 폴즈라고 하는 이쪽으로 요청을 해볼게요. 엔터를 땅 치면 순서예요, 순서. 브라우저에서 뭘 요청했다. 대기 중이죠. 대기 중. 여기에 나온 폴즈 요청 클릭해 보시면 왜 웹 공부를 할 때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되는지가 눈에 확 보일 겁니다. 헤더스 탭에 일반적인 요청 정보라고 해서 요청 URL 뭐 이런 게 보이네요. 그리고 리퀘스트 헤더가 보여요, 아래쪽에. 리퀘스트 헤더. 여기에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요청, 제가 HTTP는 계행을 기준으로 헤더라고 하고 body라고 한댔습니다. HTTP라는 프로토콜은 항상 이 모양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너럴 일반적인 내용하고 플러스 요청 헤더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body에는 딱히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그게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면 그때는 여기 뭐가 들어있을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그럼 이 편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개발 서버한테 간 거예요. 보냈어요.
그걸 보내니까 서버가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 my site의 URLs 이 파일에서 요청 URL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토대로. 지금 들어온 요청 URL이 서버에 폴즈라고 해서 끝났잖아요. URL 경로가. 그러면 이거에 매칭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여기 하나 찾아졌고요. 얘가 include한 폴즈 앱에 있는 URL즈로 해석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보는 거죠. 여기 설정은 폴즈까지 해석되고 남은 걸 판단합니다. 폴즈까지 해석이 끝났고 그 뒤로 남은 거 이쪽에 있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뒤에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빈 문자열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매치가 됩니다. 매치가 되면 뷰즈에 있는 인덱스라는 함수가 처리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뷰즈에 가면 인덱스가 있어서 걔한테 클라이언트가 지금 요청한 정보가 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요청을 처리하는 상태다라는 게 출력이 돼 있는 거죠. 아직 브라우저에 응답이 안 간 거라고요. 서버가 처리 중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인풋을 넣어놨죠. 여기서 엔터를 쳐야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내가 엔터를 입력하면 그때 응답 편지를 만드는 겁니다. 장고가. 브라우저에다가 응답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긴 편지를 만들 거예요. 여긴 개행이고요. HTTP는 다 이런 모양으로 동작한다고 했죠. 여긴 헤더, 여긴 바디. 그럼 헤더에 뭐가 들어가냐? 응답 코드, 응답 상태 코드 있어요. 200번 또는 뭐 404번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 코드, 그 다음에 뭐 쿠키 설정이 필요하면 쿠키 같은 거 응답해 주는 거, 기타 등등 그 클라이언트한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게 헤더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바디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내용이 들어가요. 요게 바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할 내용. 즉 이걸 여러분이 HTML 태그 형태의 문자열로 만들면 진짜 HTML 태그가 거기 보여질 겁니다. 요렇게 생긴 편지지를 만들어서 브라우저에 리스폰스, 응답해 줄 거예요. 여기 지금 동글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대기 중이에요. 엔터를 땅 치면 응답이 돌아갔고요. 응답이 돌아가서 보니까 상태 코드 200 OK. 아까는 일반적인 헤더 정보 중에 리퀘스트랑 레퍼럴 폴리시, 크로스 오리진 어쩌고저쩌고 하는 추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요거 두 개 말고 지금 응답 내용까지 더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방식도 get 방식이다 이런 것도 보이고 이게 사실은 나눠져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헤더 내용을 봤을 때 리퀘스트 URL, 리퀘스트 메서드, 그 다음에 레퍼럴 폴리시, 그 다음 리모트 어드레스. 자 이런 애들은 리퀘스트 헤더에 있는 내용이고요. 스테이터스 코드 뭐 이런 애들은 이 리스폰스 헤더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보통 헤더의 내용 중에서 자주 보는 것들은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리퀘스트에 있는 헤더 내용, 리스폰스에 있는 헤더 내용 주요한 것들만 갖다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헤더의 내용 부분적으로 여기 더 있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헤더의 내용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리퀘스트 URL과 리퀘스트 메서드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따로 빼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응답 헤더 내용을 보면 40바이트가 돌아왔다고 해요. 40바이트. 실제 응답한 컨텐츠의 내용은 HTML 형태의 텍스트다. 문자 인코딩 방식은 UTF-8이다. 라고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응답받은 리스폰스 바디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걸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0바이트 맞죠? 이게 브라우저에 돌아왔고 그 돌아온 내용을 그려준 거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진짜로 HTML 코드를 작성했다면 자, 여기 응답할 바디 내용으로 제가 HTML 코드 형태를 써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동일한 요청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클라이언트 요청 받았죠. 완료하고 싶으면 엔터 눌러라. 자 엔터를 눌렀더니 브라우저에 돌아간 내용은 헬로가 됐죠. 응답한 바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은 웹 개발이 어떤 개념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웹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니까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응답을 주고 있다는 거. 결국 네트워크라는 거. HTTP라는 프로토콜이 기반이 되고 있고 요청하는 걸 HTTP 리퀘스트, 응답하는 걸 리스폰스. 요청은 HTTP 리퀘스트,
응답은 HTTP 리스폰스. 이 규칙을 이해하는 웹 브라우저와 우리의 장고 테스트 서버라든지 아파치 서버라든지 이런 웹 서버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웹이라고 하는 환경이 돌아가는 흐름이다라는 거. 이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패스에 들어있는 어떤 설명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과 응답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까지 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